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8월 26일 월요일. 제가 이제 출근길 앞서서 오늘의 뉴스 한 4가지 정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전라남도에서 내년부터 389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전라남도는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인데요. 이곳에서 한 400억 가까이 무안국제공항에 돈을 풀어낸다는 소리는, 달리 생각해보면은 이제 뉴스의 이면, 뉴스를 읽는 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뉴스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는 실제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은 무안국제공항은 양양공항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공항으로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KTX가 이쪽 앞으로 또 지나갑니다. 노선이 정차가 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이 이렇게 됩니다. 광주에서 고속도로 연결돼서, 광주에서 한 30분, 40분이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공항이, 민간공항이 이제 없어져서 무안공항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월 현재 56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걸 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 합쳐도 이거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 수치가 넘어가고 있고, 이거는 2021년에 광주 민간공항이 합쳐지게 되면은 300만 명 이상으로 이용객이 넓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자체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활주로 넓히는 예산도 투입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의 공사, 인프라 확장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이 도로공사들이란가 주변 환경도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항공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무안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 뭐 관광, 인프라 건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이 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지금 엄청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될 겁니다. 인프라 투입. 자, 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3, 4년 후면은 아마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가들, 또 상권들도 매우 발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로 뚫리고 KTX 서게 되고 광주에서 공항들 이전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몰리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면은 한 300만 명 정도 이용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될 거라,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자영업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제 외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된 곳을 찾아서 사업을 투자하고 이쪽 자리를 좀 잡아놓으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건데요. 얼핏 봐도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왜 차 이동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관광객들 많아지다 보니까 편의점은 먹힐 수 있을 것 같다. 카페. 네. 그리고 주유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식당, 외식업들 또 장사도 될 것 같고, 또 면세점 들어서겠죠. 또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니까 그들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숙박, 외식업, 또 렌트카. 얼핏 봐도 이런 사업들은 좀 유명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돼서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KTX가 서는 그 장성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요게 예전에는 KTX 정차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그 KTX 주변에, 장성역 주변의 식당들, 외식업들이 좀 성황을 이루고 매출도 높았는데, 요게 이제 정차를 안 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그쪽 상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고 폐업, 폐점들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다음 달 16일부터 KTX가 장성역에 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 활기를 찬 그런 사장님들의 모습들 기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 뉴스에 그렸던 내면의 모습들, 앞으로 변화될 상권들, 상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것도 뉴스 하나. 네. 자영업이 사실 가계 빚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계 빚을 살펴봤더니 1556조. 어마어마하죠. 이거 n분의 1로 나눈다 보면은 1인당 부채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도 뭐 아파트 요즘 뭐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빚내서 사는데,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 다 뭐 대출입니다. 대출 받아서 갚아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또 담보대출도 받은 게 또 있어요. 제가 그 외식업도 확장해서 사업을 과정해서 이 담보대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집인데, 제 집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실은 신한은행이 있고, 나머지는 또 농협은행 갖고 있고, 제 집은 안방 정도는 될까요? 실제적으로 소유. 그래서 뭐 은행 이자로 내는, 대출금이, 이게 그 핫하면 한 200만원 이상은 한 달에 달달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다수 국민이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가계 빚이 1556조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빚내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처분 가능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자영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야지 좀 쓰고 소비를 하는데 대출금 갖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좀 줄이는 현상들 실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보니까 또 재밌는 그림판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뭐 아베, 요즘 뭐 일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베하고 또 트럼프는 또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아베는 트럼프 형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요즘 보면은 뭐 경제, 또 국방, 외교, 찰떡 궁합이 맞아져가지고 또 어린 양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하는 사진인데요. 요새 지금 한일 관계가 되게 또 민감한 이슈죠.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자영업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불매운동 하다 보니까 뭐 외식업, 의류, 전체적으로 소비 또 심리에도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경제가 잘 살아야죠. 선행지표가 경제가 잘 살고 또 제조업도 잘 돌아가야지 후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또 자영업 경기도 활성화 될 건데요. 지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밑바닥의 현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좀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주장을 좀 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의 하나고요. 물론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자영업의 1인으로서는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 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주 52시간 이런 거는 좀 현실과 좀 괴리가 크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이 동아일보에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칼럼 기고를 한번 하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이어서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뉴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김동인 사장님입니다. 자영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주변 점포들의 공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 3년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임차료와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란 게 있지만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상가 주인이 법적 상한선에 맞춰 올려도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상가를 옮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냈던 권리금 이상 받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비가 상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주 40시간 미만으로 고용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장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월세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점도 뜯어놓고 보면 상상 이상의 월세, 인건비 등을 내고 있어 마진은 적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지 않는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동인 서울 서초구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인데요. 이렇게 와닿죠, 아침부터.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활기찬 한 주 보내고요. 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 다 돼가네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 월요일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